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아르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 중에 한 그림을 따라 그리려고 합니다. 이 트래블북은 제가 혼자 전라도 쪽을 여행할 때 그렸던 그림들인데요. 이 그림들 중에 한 그림을 오늘 따라 그려보겠습니다. 그림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일본의 한 풍경을 따라 그린 거고요. 그리고 이건 시계, 다른 그림들도 막 섞여 있어요. 경찰서, 조각상 그렸는데, 여기부터 거예요. 아마 여기가 대전의 한 동네를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주에 도착했을 때 한 정자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옥 그린 거고, 전주의 성당 그린 거고요. 이것도 한옥 그린 거고, 그리고 요 그림이네요. 요 그림은 전주의 한 카페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 카페 이름이 아마 그날의 온도일 겁니다. 이건 역시나 광고도 아니고요. 제가 방문했던 예쁜 카페를 그린 건데, 이 그림을 한번 작가님들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이미지는 제가 구글에서 그날의 온도라고 검색을 해서 나온 카페 이미지고요. 제가 한번 그려볼 건데, 오늘 사용할 재료는요, 샤프입니다. 어떤 작가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연필은 조금 자기와는 안 맞는 것 같다. 자기는 세밀하게 표현하는, 이런 세밀하게 표현하는 샤프가 맞는데, 샤프로는 그릴 수 없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샤프로도 충분히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샤프는 연필과는 달리 이 강약 조절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은 펜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시면 돼요. 그릴 때 사용하는 스킬이나 어떤 그런 정보들은 제가 기존에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 그대로 한번 다룰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이 이미지를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연하게 큰 이미지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려볼게요. 저는 이제 시작할 때 하나를 잡을 것 같아요. 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다른 거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채워 나갈 거예요. 오늘은 해칭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외곽선만 깔끔하게 그려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지붕을 먼저 그려주세요. 이렇게 지붕을 그리셨다면 삐뚤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자, 이거를 계속 판단해서 그릴 건데, 옆에를 보시면 약간 틀어졌어요. 근데 소실점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모였다가 이렇게 모였다가 이렇게 모이는데, 그냥 좀 좁은 선이니까 그냥 평행하게 그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 오브젝트와 맞닿아 있는 오브젝트가 이 분수대입니다. 분수대. 그래서 분수대도 바로 그려줄 건데요. 분수대의 시작은 여기고 여기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어지고요. 이거는 일단 그리신 다음에 틀리면 또 수정하면 돼요. 그리고 이 각도를 잘 보세요. 거의 이런 수평에 가까운 각도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의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이 각도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이가 오면 좀 잘리겠는데, 이렇게 폭에 맞게 저는 좀 짧게 그렸네요.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폭이 이렇게 있는데 거의 한 점에 모여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요 점에 맞게 이렇게 그렸다가 여기 거의 폭 잡아주시고 약간 이렇게 넓어지게 그려주시면 어느 정도 가운데 분수대가 표현될 것 같아요. 근데 분수대 보시면 알겠지만 좀 그림을 그림답게 좀 사진을 표현한 것처럼 표현하려면 사실 여기에 폭이 있잖아요. 분수대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얇았다가 가까이 있으면서 좀 두껍게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여기에 깊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수직으로 내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평행하게가 아니라 점점 넓어지게 선을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평행하게 그리시고요. 그럼 어느 정도 입체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은 저 멀리 부분에 이게 세로 해칭을 좀 해주세요. 어둡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앞부분은 어둡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로 해칭이 아닌 대각선 해칭으로 좀 그림을 꾸며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어떨 땐 세로 해칭이냐, 어떨 땐 대각선 해칭이냐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작가님들이 보시고요. 그림을 보시고 예쁠 만한 선으로 쓰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해칭 좀 해줄게요. 자, 요 정도로 하면 분수대가 표현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옆에 계속 건물을 그려볼게요. 이제 건물을 그렸으니까 좀 끝을 표현해주고, 이 옆에 이 그려진 오브젝트들로 옆에 그림을 한번 판단해서 그리는 거예요. 거의 평행하게 옆에 지붕을 그려주고요. 거의 맞닿아 있죠? 두 집이. 그리고 지붕 끝나는 선도 거의 비슷해요. 자, 거의 그려주고 있어요, 작가님들. 다 그리셨네요. 자, 그리고 요 정도에서 그려지고요. 좀 더 가는 것 같죠, 작가님들? 네, 좀 더 빼도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먼저 그리는 오브젝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졌으면 이제는 옆에 부분을 그려줄 거예요. 옆에 부분은 그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시야선이 한 요 정도 있을 거예요, 제 눈이. 그럼 시야에 가까운 선은 그나마 평행, 기울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야에서 점점 넓어질수록 기울기가 심해지죠. 저는 고층 빌딩 그릴 때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옆으로 이렇게 잘라서 거의 기울기가 비슷하진 않게 시야선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어디 있다를 알 수 있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게 작가님들 틀입니다. 이제는 뭐 복잡하게 막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하나씩 채워가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의 이거 끝나는 선에 맞춰서, 이거 끝나는 선에 꺾여지는 선에 맞춰서 지붕에 구멍이 뚫어지고요. 뚫어주시면 지붕은 색이 있으니까 우리 세로선으로 좀 칠해 줄게요. 이렇게요. 칠해주는 거예요. 어둡다. 여기도 창문이 있네요. 위치 파악하고요. 다시 세로선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요. 너무 복잡하게 다 하나하나 표시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략적인 형태만 잡아주셔도 느낌이 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창문이 있는데 작가님들께 한번 그 이론 저번에 창문 그릴 때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요, 창문을 만약에 제가 이 벽에 이렇게 그렸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그렸죠. 그러면 하나만 추가하면은 훨씬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바로 여기에 창틀이에요. 작가님들은 그림을 그리실 때 창틀이 보이나 안 보이나에 대한 그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칠해주면 더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이 있을 때 창문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 창틀의 각도가 이렇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 창문의 높이에 따라서 보이는 그 창틀 위아래가 달라져요. 저희가 눈이 있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본다면 창틀은 윗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위에서 아래를 본다면 창틀은 아랫부분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제가 여기에 창문을 이렇게 그릴 건데요. 근데 조금해서 거의 안 보이네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다 표현해 볼까요? 여기가 틀이에요. 틀. 구멍이 난 틀인데 제가 여기에 창틀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에 두껍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되게 입체감이 살죠? 왜냐면 저희가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눈이 여기 있어서 봐봐요. 이쪽을 보고 있죠. 이쪽을.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창틀이 생기고요. 맞죠? 저희가 시야선은 여기인데 지금 위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창틀이 또 위에도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이론 같이 가져가시면 그림이 그럴듯해져요. 너무 진해져서 한번 연하게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아까 계속 칠해줄게요. 옆에도. 근데 옆에는 좀 어둡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해칭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붕은 지붕대로 이렇게 세로선 넣어줬고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대각선을 넣어줘서 조금 예뻐졌죠? 저는 샤프로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그려볼게요. 자, 옆에 부분에 문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약간 거의 시야선에 있기 때문에 위창틀은 거의 안 보이지만 저희 시야는 여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 창틀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표현해 주시면 좋죠. 너무 진해졌죠? 지금 멀리 있는 건데. 그래서 강약 조절도 한번 하시면서 그리시고요. 자, 추가로 옆에 있는 창문들을 그릴게요. 끝나는 선은 여기보다 좌측에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 끝나는 선은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런 거 계속 보시면서 눈이 바빠야 돼요. 이거 조금 오른쪽에 있을 것 같아요. 눈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리시는 겁니다. 여기 끝나는 선 이전에 끝나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려졌으니까 폭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되게 쉬워져요. 오브젝트들이 다 그려져서. 그래서 이 정도 그려고요. 창틀은 두 줄로 그리는 게 그림을 예쁘게 만드는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틀을 그려줄게요. 자, 일단 이 정도로 그릴게요. 왜냐면 더 표현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도 창문이 되게 크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와 동일한 폭으로 창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랑 폭도 똑같네요. 맞죠? 그리고 창문 두 줄로 표현하고요. 여기도 두 줄. 그리고 옆에 또 창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창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시면서 그리셔야 그림이 예쁩니다. 자, 금방 그리려고 했는데 이런 디테일 때문에 오래 걸리네요. 됐어요. 자, 요 정도까지 그렸습니다. 작가님들 혹시 제 그림이 그릴 때 빠르거나 하면은 좀 천천히 속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재생 속도. 그것도 조절하시면서 아니면 재생을 멈추거나 해서 천천히 따라 그려보세요. 이런 각도들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옆에 이 부분 그려줄게요. 옆에 부분은 그냥 창문을 크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띠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아래 창문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네. 이런 거 그릴 때는 폭이 똑같잖아요. 사진에서 보면 폭이 똑같으니까 이런 것도 다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하는데, 여기가 창문 그리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보시면 각도가 소시점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이 선에 맞춰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조금 그림이 그럴듯해집니다.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그냥 뭐 디테일은 되게 많아요. 뭐 되게 표현할 것도 많고 한데, 일단은 이 정도로 그리시고 틀을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뭐 추가하면은 뭐 나무도 있고요. 뭐 나무 그리기 한번 했죠. 그리고 뭐 하늘도 있고요. 사실 여기에 그림에다가 좀 휑하니까 구름도 우리가 자연 때 자연 그리기 배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하면서 구름 몇 개만 넣어둬도 그림이 되게 그럴듯해지거든요. 그렇죠? 예뻐지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그려주고요. 작가님들은 혹시 더 그리고 싶으신 작가님들은 다른 오브젝트들도 한번 표현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